자세를 바꾸면 허리 건강이 달라진다. 오늘의 굿닥터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도 러닝 좋아하신다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한강 뛰고 한경 왔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러닝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그러시고 러닝이 좋아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조금 몸무게가 나가서 지금 딱 한 1년 됐는데요. 무릎이 아플까 허리가 아플까 봐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근력 운동 위주로 했는데 아내의 권유로 이제 한강을 뛰게 됐는데요. 아침에 일주일에 한 2번 뛰거든요. 2번씩이나. 그래서 최소한 한 번 뛸 때 5km에서 7km 사이를 뜁니다. 한 2, 3개월 하다 보니까 훈련이 돼서 네. 10km 대회도 몇 번 나가봤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놀랍고 너무 좋고 다시 집이 나갔던 힙 근육도 돌아오고, 어머나. 그리고 이제 좀 활력도 나고 그래서 달리기 정말 좋은데 잘 달리셔야 되는데 오늘 방송 보시면 네.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장님 얼굴에서 활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사실 운동하고 싶은데 좀 망설이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 보시면서 건강하게 또 운동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리가 아플 때 꼭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허리만 아프신 분들은 대개는 지나가는데 그 친구들이 좀 쫓아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리 저림이죠. 그래서 꼬리뼈가 아프다, 뭐 발까지 내려간다. 그런데 이제 결국 감각이 떨어진다. 그런데 좀 더 가서 힘이 빠진다. 이런 친구들이 즉 이런 증상들이 막 쫓아오거든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허리가 잠깐 삐이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것이 스물스물 엉치라든지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생기고 발바닥이나 발끝까지 내려가면서 오금이라든지 무릎 뒤 또는 회음부 감각 저하, 운동신경 마비가 오게 되는데 발목이 들어지지가 않고 다리가 쩔뚝거리고 술 취한 듯 흔들거리게 되면 이 허리 통증 없이도 다리에서만 증상이 나는 경우랑 감별을 해서 내 증상이 허리에서 오는 건지 또는 다리 자체의 문제인지 감별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사실 허리 쪽에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괜찮은데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다리에만 나타나는 증상들, 불편함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서 이제 좀 여러 군데서 헤매다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처음에는 허리가 잠깐 아팠지만 그때부터는 엉덩이나 다리가 쥐가 나고 저리고 시리고 그래서 혈관병인 줄 알고 또는 뭐 혈액순환 장애 또는 뭐 하지 정맥류인 줄 알고 다른 병인 줄 알고 왔어요. 돌아 왔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결국 허리 협착증이나 디스크였어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처음엔 있지만 이제 사라지고 엉덩이 아래쪽으로만 증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보시면 네. 자, 터질 듯하다라는 표현도 하시고요. 엉덩이 아래쪽으로 또는 쥐가 난다, 쑤신다, 차갑다, 저리다. 특히 이제 좀 뭔가 어리어리하다, 찌릿하다. 아까 굉장히 한국 용어가 다양하죠. 그래서 다양한 표현이. 저런 네. 식의 증상으로 오는데 어떨 때는 감각이 좀 없고 그냥 무다리 같다, 고무다리 같다 이런 느낌도 호소를 하시거든요. 따라서 저런 증상이 있을 때는 혹시 저런 증상의 원인이 신경인성, 즉 허리나 허리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증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증상이 아닌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허리로 인해서도 이렇게 다리 쪽에만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병의 원인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이 병원 저 병원 헤매다가 고생하신 분들도 많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이 다리 쪽에 증상을 나타내는 이유가 사실 이제 신경이 좀 눌려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지 그 이유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 머리를 받치고 있는 이제 척추는 목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천추, 꼬리뼈 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33층 타워거든요. 네. 그러니까 빌딩이에요. 타워인데 그 타워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몸의 기둥 역할도 하지만 왜 타워가 중요하냐면 그 사이사이를 지나가는 구조물들 중에서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다발들이 온 몸으로 내려가는 통로예요. 그래서 신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척추를 많이 사용하고 디스크가 저렇게 밀려 나오기 시작하면 협착증이 생기게 되는데 네. 자, 왼쪽 그림 보시면 정상 디스크는 저렇게 뼈와 뼈 사이에 있고 신경을 누르지 않고 신경을 오히려 보호하는 구조물입니다. 저런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척추 구조물들이 이제 퇴행이 오면서 디스크가 좁아지고 터진다든지 또는 주변 관절의 에워쌈을 통해서 목 졸라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수액이 탈출되고 주변의 관절이 비유가 되고 인대가 밀려 들어가면서 협착이 오는 거죠. 따라서 대개는 퇴행성 병변으로 가는데 저런 퇴행성 병변이 노인층에서만 호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빠른 10대, 20대부터 현대인들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의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신경 압박 증상이 생기는 거고 따라서 허리 요통도 있지만 다리 쪽으로 방사되는 신경마비라든지 운동성 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 이제 뭐 다리 쪽으로까지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조금 더 이제 병이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빠르게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리 통증 증상만큼이나 요즘 뭐 치료법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허리 진단을 하려면 여러 가지 영상 기법으로 이제 어디가 막혔나 찾게 되죠. 네. 그래서 MRI를 먼저 보게 되는데 MRI를 보게 되면 정상 MRI와 협착증 MRI가 구분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정상 MRI는 왼쪽에 보세요. 1, 2, 3, 4, 5 허리뼈가 5개인데 이 뼈와 뼈 사이에 하얀색 디스크가 화이트 시그널로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 바로 옆에 물이 하얗게 쭉 잘 내려오는 것이 신경줄기 MRI예요. 반면 오른쪽 그림 보면 협착증이 오게 되면 자 네. 보세요. 노란 원 안에 4번, 5번의 디스크가 검게 변하면서 신경이 압박돼서 신경 물길이 내려오다가 딱 끊어져 있는 소견이 보이죠. 네. 저런 것들이 막힌 신경줄기를 보여주는 협착증 MRI입니다. 저렇게 진단을 먼저 하게 되고 저 진단이 돼서 신경이 막혔으면 저거를 열어주면 되는 게 치료죠. 그렇죠. 그래서 열어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통적으로는 주사 치료나 뭐 재활 치료 하다가 안 되면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면서 열어서 들어가서 수술을 한 거죠. 이렇게 극단적 치료를 하다가 내시경 기법이라든지 또는 현미경 기법이 발달되면서 이 가운데 박스를 보시면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네. 미세 침습 척추 치료, 즉 최소한의 주변 조직 손상을 통해서 그 협착증을 해결을 하는 방법이 개발됐는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내시경의 발달, 현미경의 발달. 그래서 내시경과 현미경의 발달로 예전에 큰 수술을 하지 않아도 근본적인 외과적 효과를 얻으면서 신경 협착을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양극단적인 것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네. 가운데 있는 미세 침습 치료, 영어로는 MISS라 그러는데요.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라고도 하고요. 또는 마이크로 인베이시브 스파인 서저리라고 하는데 미세 침습 치료를 통해서 거의 90% 이상은 재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뭐 크게 절개하거나 큰 수술하지 않고도 허리가 나아질 수 있다고 하면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과학, 의료 기술도 발전을 해서 이렇게 미세 침습 척추 치료법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동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으면 안 되는 허리 통증 어떻게 뿌리를 뽑아야 할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허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 잘 치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아서 힘든 시간에 보내고 계신 분들 다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이동희 원장님께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사연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날씨도 좀 굳고 이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남성분이에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 몸을 만든다고 헬스를 시작한 후에 허리 통증이 생겼습니다. 등 운동을 할 때 허리가 아픈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30대 남성께서 이제 피트니스나 헬스장이라 그러죠. 헬스 하시면서 대개는 등부터 내려오는 통증 호소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 쪽으로 내려가는데 대개 이런 경우는 심한 디스크나 협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분께서 젊은 연령층이시고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없고 특히 등 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허리 쪽으로 좀 등 운동했다 그러면 조금 근력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 면이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 헬스장에서 운동하실 때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분 잘 들으세요. 운동은 네 가지를 골고루 해야 됩니다. 음식을 골고루 밥만 먹지 않듯이 반찬도 골고루 먹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가지를 골고루 해야 되는데 1번은 유산소고요. 유산소. 2번은 근력이고요. 네. 3번은 잘 모르는데 밸런스 운동이고 밸런스. 4번이 지구력입니다. 오. 네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뭐 바벨이라든지 뭐 무게 운동을 근력 운동만 주로 상체 위주로 등 운동을 심하게 했다면 아. 뭔가 밸런스 깨진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소도 좀 하시고 근력 운동 좋습니다. 하지만 등만 잡으면 안 되고 앞뒤의 좌우 밸런스 또는 그렇죠. 옆 좌우 밸런스 힘을 주는 어떤 패턴이 한쪽으로만 쏠리게 뭔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에 하중이 들어가고 그 근막이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큰 광배근이라든지 근막을 전달되면서 허리 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운동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친구라든지 또는 뭐 트레이너 이런 분들한테 코치를 약간 받아서 그 환자분의 등 운동 패턴이 분명히 허리에 하중을 주는 걸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네, 네. 안 봐도 비디오예요. 막 몸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허리를 막 이렇게 너무 젊으시니까. 과도해서 네. 이렇게 당기면 당연히 허리에 후관절에 무리가 들어가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등 운동을 할 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뒤로 제끼잖아요. 뒤로 제끼면 뒤쪽에 있는 후관절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좀 뉴트럴 앞쪽도 뒤쪽도 쏠리지 않게 네. 밸런스 잡는 운동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유산소, 근력, 밸런스, 지구력 네. 네 개를 고민하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저희 트레이너들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운동하실 때 어떤 자세라든지 네네. 그런 균형적으로 운동을 골고루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꼭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머니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73요. 네, 70대시고. 예. 자,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이동현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증상이 좀 어떠세요? 아, 앉아서 막 개않고요. 예, 예. 또 누워서도 좀 개않고 다리를 버뜩 들고 운동하려고 하면 다리가 찌리하게 그런 게 걸음아 네. 또 안 좋고 걸음이 이래 허리가 꼬부라져질락 하고 이래 똑바로 필락 하면 어떤 날은 펴주고 어떤 날은 안 펴주고 이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를 수술하면 되는가 싶어서 그래요. 아, 혹시 어머님 서서 이렇게 오래 서 있거나 걸으시면 증상이 심해지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운동은 내가 그래도 30분, 40분씩 갑니다. 그래, 운동을 아, 걸어가고. 그러세요? 지금 연세가 70대 초반이세요? 예, 73요. 아, 73. 어머님 혹시 혈압, 당뇨 있으세요? 당뇨 있습니다. 당뇨 있으시면 걸으셔야 되거든요. 예, 당뇨 환자가 걷지 못하면 정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건 괜찮지만 이제 좀 많이 오랫동안 걷고 싶으신 거죠? 예, 걷고 또 이래 있나 서갖고 있으면 좀 안 됐고 이래요. 안 됐어요, 네. 이래. 그러면 치료를 지금 주사 치료까지만 하셨어요? 예? 치료를 주사만 맞으셨어요? 주사 치료도 그래, 그 서울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어머님 예. 그러면 검사를 엑스레이만 하셨어요? 뭐 MRI, CT를 하셨어요? 엑스레이, MRI는 안 찍고 엑스레이 찍은 게 협착증이라 하더라고요. 아, 그 협착증이라고 하는 진단은 엄밀히 말하면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진단이 다 되는 진단은 아니고요. 예, 그 척추를 좀 여러 가지 그 마디마디를 단면도를 봐서 신경 통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예, 그 신경 통로가 정말 막혀 있는지 봐야지 협착증 진단을 하는 건데 예.
그 엑스레이만 보고 이게 몇 달 되셨으면 그리고 다리 증상이 있으시면 제 생각에는 가족들하고 상의하셔서 예. 엑스레이랑 CT 또는 좀 더 정확히 간다 그러면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MRI 중에서 이 허리에서 골반 다리 쪽 내려가는 신경줄기 MRI라는 게 있는데요. 예. 옛날에는 그 조영제를 허리에 막 찔러서 맞고 혈관으로 맞아서 조영 증강 MRI를 찍었다면 요즘에는 MRI가 장비가 좋아져서 예. 신경줄기 MRI가 구현이 잘 돼요. 그래서 어머님은 제 생각에는 이제는 MRI를 한번 할 때가 됐고 MRI 중에서 신경줄기 MRI를 해보시길 바라고 다리 순환 검사. 신경줄기 MRI를 찍으라고요? 예, 노트를 해보세요. MRI 중에서 전체 척추를 보는 MRI인데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줄기 MRI. 영어로는 마이엘로 MRI라고 있어요. 예. 그 검사를 전문가들 만나서 여쭤보시면 충분히 권해주실 거예요. 예. 그 마이엘로 MRI랑 엑스레이랑 다리 적외선 체열 검사 이 정도 검사를 하시면 충분히 진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한 마디가 막혔는지 두 마디, 세 마디가 막혔는지 먼저 진단을 해야 돼요. 어머니는 지금 진단적 상태예요.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다음 치료로 넘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 본 게 그래서 수술하면 뭐 삐도 안 건들고 그러면 한 30분 아마 오늘 했다 가면 내일 걸어 다닐 수 있다 하고 이래서 그래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런데 어머님 지금 진단이 안 된 상태에서 치료 잘 낫더라 하더라 하고 치료만 막 쫓아가다가 잘못 진단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일단은 좋은 치료가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치료 선택 전에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잘못 가시면 엄한 치료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꼭 진단부터 먼저 자녀분들하고 상의해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지금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경줄기 MRI를 찍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검사를 정확하게 좀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도 문자로 사연이 접수가 되어 있어서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오래 걸을 수가 없고 외출도 힘듭니다. 나이 때문에 수술은 좀 망설여지네요. 라고 전화를 주셨는데 외출이 좀 힘들어지시면 이제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많이 움직이셔야지 이게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시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70대면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예를 들어 70대 뭐 중반이시다. 그런데 외출이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척추 협착증이 뭐 아마 허리시겠죠. 대개는 허리시가 많지만 혹시 그 경추부라든지 흉추부에 협착이 있는지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외출이 힘드시다는 얘기는 결국 보행이 힘드시다는 얘기일 그쵸. 거예요. 그래서 뭐 앉아서야 뭐 생활을 하시겠지만 이제 외출하시게 되면 뭐 몇백 미터 최소한은 걸어야 되고 뭐 하다못해 1-2km는 걸으셔야 되는데 그 걸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를 걷게 해야 돼요. 이 환자를 걷게 하는 게 지금 보면 치료예요. 그런데 어르신 70대 중반이면 뭐 나이 때문에 큰 수술을 하는 거는 망설여지지만 사실 정확히 진단해서 막힌 데를 포인트를 정해서 정말 전혀 열지 않고 하는 시술도 도움이 되겠지만 미니멀 인베이시브, 그러니까 미세 침습으로 전혀 전신마취 안 하고 살짝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도 그 협착증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환자를 직접 뵙지도 못했고 면담 못하지만 먼저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단을 하셔서 목이나 등 허리에 막힌 게 없는지 어느 마디에 막혀 있는지 어떤 양상으로 막혀 있는지 척추 타워의 문제가 어떤 층에 어떻게 있는지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알아야지 불을 끄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진단하셔서 충분히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내시경, 현미경 기법이 많기 때문에
꼭 용기 내시고 외출하셔서 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지금 이제 상담 자세하게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을게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원장님, 척추 이제 뭐 이야기하면 수술하라고 할까 봐 병원 안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수술하면 절대로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절대로 수술하면 안 되란 말은 틀렸고요. 잘못된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수술하면 안 돼가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술을 권유하는 사회, 수술을 권유하는 또는 그런 사회는 이제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권유를 많이 하진 않지만 오해되는 게 꼭 수술해야 되는 환자가 수술을 안 받으면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경우를 아주 드물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계속 주사를 맞아서 스테로이드 노출되면 쿠싱 증후군이나 합병증, 여러 가지 당뇨 또는 혈압 또는 심내혈관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만성적으로 그때는 그래서 계속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된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반복된 치료 맨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마비인데요. 보행이 안 돼서 정말 외출이 안 되고 단 200m, 300m 보행이 자연스럽게 안 되고 하지가 위약해지면서 급기야 마비가 오고 대소변 장애가 오고 성기능 장애가 오고 정말 소변을 못 보고 급성 너무 심각한 변비가 온다든지 소변이 줄줄 샌다든지 발목이 안 올라간다든지 즉 이런 마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하고 전문가들을 만나셔야 됩니다.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네. 이런 상태인데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뭉개고 두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전문가들을 만나서 급한 병인지 정확한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피하는 거는 틀린 말이다, 잘못된 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를 무엇보다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우선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단이 중요합니다. 앞서 면담을 여러분하고 했지만 여러분들 진단 안 하고 어떻게 고칩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막 겉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대충 보고 치료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막 고가의 검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만나서 별 증상이 아니면 간단한 검사 뭐로 끝납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왼쪽부터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엑스레이 볼 수 있죠. 환자 진찰하고 만나보고. 하지만 신경이 뭔가 압박이 돼 있는 의심이 되면 두 번째 MRI 검사를 권한단 말이죠. MRI를 검사를 권하지만 단순 MRI도 좋아요. 하지만 이분이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경줄기 MRI, 신경의 기능이나 흐름을 보는 마이로 MRI, 즉 신경줄기 MRI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가 저린데 과연 이게 신경 문제만이냐 아니면 혈관 문제가 동반됐냐를 보는 MRA, 즉 혈관 조형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혈관 검사도 많습니다. 또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다리 순환이 정말 잘 되고 자율신경 기능이라든지 정맥의 순환이 정말 잘 되는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확히 진단하셔야지 정확히 치료를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치료를 한꺼번에 제가 다 권유하진 않는데 대개는 엑스레이나 골밀도나 적외선 체열 검사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해야 되고요. 네. 기본 3가지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MRI나 신경줄기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혈관도 문제 있다. 그러면 혈관 도플러라든지 저런 MRA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할 만한 선생님과 진정성 있는 면담과 진찰을 통해서 일단은 충분히 진단하는 것이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기초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척추 수술하면 이제 뭐 크게 절개하고 뭐 못을 박고 뭐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큰 그런 수술을 생각했지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에는 그런 방법 외에도 그 전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도 있었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개원가에도 나와 있고 강의도 다니고 뭐 수술도 큰 수술도 합니다. 목 수술, 못을 박는 허리 수술, 등 수술 그렇죠. 하지만 네. 또 내시경, 현미경, 작은 또 시술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저는 허리 수술하면서 전신 마취를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죠? 예, 어.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위 마취로 환자랑 대화하면서 수술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마취의 위험성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술 방식과 지금 하고 있는 미세 침습 치료는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보여드리는데 네. 기존 척추 수술은 전신 마취가 거의 이제 돼야 되고요. 네. 절개를 뭐 5 내지 8cm가 아니고 20cm, 30cm도 합니다. 길어요. 예, 길어요. 네. 이만큼도 막 열고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나 인대 주변 조직 손상이 많으면서 피가 많이 나죠. 감염에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미용적으로도 안 좋고 환자도 증상 회복이라든지 업무 복귀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입원도 한 달 막 하고 그랬죠. 그런데 요즘에는 하여튼 전신 마취를 가끔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거의 안 했습니다. 한 2, 3년은 거의 안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즉 미세 침습으로 허리 수술할 때 목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죠. 하지만 요추 1번 아래쪽 수술할 때는 전신 마취 안 해요. 부위 마취하고 환자랑 대화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소 절개를 하니까 수혈하지 않죠. 수혈을 왜 합니까? 출혈이 없고. 예, 출혈이 없고 감염이 거의 없고 감염도 몇 년 동안 거의 없어요. 뭐 5년 동안. 그리고 이제 대화하면서 하니까 환자가 신뢰도가 있고 회복이 빠르죠. 따라서 광범위한 절제가 아니니까 사회적 비용도 적고 요즘에 수혈도 안 하니까 피가 부족한 사회에서 수혈 안 하잖아요. 업무 복귀가 빠르고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네. 자, 미세 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저희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뭐 여러모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미세 침습 척추 치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미세 침습. 그래서 영어로 MISS. 이름이 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미세 침습. 미스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이게 이제 좀 제가 농담 삼아 미세 침습 척추를 발달시키는 세 가지 정말 기술 혁신이 세 가지예요. 네. 그게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겠죠? 뭐 특정인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좋아하는 세 명의 가수로 외우면 돼요. 시경이, 미경이, 션. 내시경, 네. 현미경, 내비게이션. 아, 그러네요. 이 기술이 여러 분야도 발달해서 위, 갑상선, 뭐 전립선 다 로보틱스 서저리 하잖아요. 네. 그런데 척추도 내시경, 현미경, 내비게이션. 이 세 가지가 발달되면서 혁신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이고 우리 K-메디칼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의 많은 의사들이 배우러 옵니다. 급기야 뭐 선진국에서도 배우러 오는데 그 특징은 일단은 마취, 전신 마취 안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절개가 최소화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혈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없고 업무 복귀가 빠르고 고령 환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하다못해 투석하시고 당뇨, 혈압, 스텐트 하셔가지고 피 묽게 해주는 약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병변을 이게 내시경, 현미경을 들어보면서 20배, 30배 확대해서 보니까 진단도 되지만 수술하고 재발을 거의 안 하는 이런 혁신이 2010년 넘어서 한국에서 이제 많은 의사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시경, 현미경, 내비게이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미세침습 치료의 특징을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흉터 크기도 한번 사진으로 간단하게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직접 다 촬영한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 뭐 보이시나요? 예, 양방향 내시경 자리 왼쪽 두 개 보이시죠? 뭐 약간 이렇게 살짝 1cm 미만으로 이제 절개를 하죠. 네. 그다음에 단방향도 보시면 뭐가 이렇게 목이 좀 크게 물리는 자국 같죠? 그러네요. 미세현미경 볼까요? 1.5에서 2.5cm 사이 흉터. 그래서
우리가 옛날처럼 수쳐 꼬매지 않기 때문에 테이프를 그러네요. 붙여버리기 때문에 아. 저 흉터도 1, 2년 있으면 다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흉터가 남지 않으니까 뭐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자, 이렇게 미세 침습 척추 치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02-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가 오늘 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해주시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4살. 네, 74세시고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 그랬는데 요 근래에요. 예, 예. 그 허리가 요리 아프면서 요 다리가 네. 다리 엉덩이로 요리고만 요리 저리면서 아파요. 엉덩이가 요리 그거면서 한쪽으로요? 양쪽으로? 한쪽 쪽으로 양쪽은 그래 안 오는 것 같아요. 한쪽이 왼쪽이에요. 어머님 농사 지으세요? 혹시 어디 뭐 일하세요? 농사는 안 짓고 내가 네. 방앗간 일을 했어요. 아유, 그거 무거운 거 많이 들잖아요, 방앗간은. 그리 많이 들진 않고 이제 뭐 아, 계속 씻고 뭐 그러면서 무거운 거 좀 들고 그렇게 했긴 했지요. 예. 어머님 그 엑스레이나 뭐 혹시 CT, 뭐 MRI 찍어 보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그래요. 요 근래에 그래요. 아, 그래서 한 뭐 몇 주 되셨어요? 예, 며칠, 뭐 몇 주, 몇 주까지는 안 되고, 예. 아, 그러시면 어머님, 예, 그 제 생각에는 이제 얼마 안 되셨으면 예, 일단은 그 근처 병원 내원하셔가지고요. 예, 엑스레이랑 골밀도랑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다리 쪽 순환이 잘 되는지 보는 검사가 간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검사하고 처음부터 MRI 하지 마시고요.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비교적 검사가 간단한 검사고 또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하신 다음에 뭐 가벼운 주사나 약을 써도 될 것 같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달 정도 지내서 없어지시면 그냥 지나가실 거고 만약에 지속이 돼서
다리 네. 쪽으로 계속 저리다면 한 두세 달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신경줄기 MRI 해보면 되니까요. 지금은 당장 이 큰 시술이라든지 뭐 수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간단한 검사 3가지, 엑스레이, 골밀도, 적외선 치열 검사를 권합니다. 네. 자, 상담해 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47이요. 네, 47세시고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상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우 비교적 젊으신데 어디게 증상이 어떠십니까? 4월 달에 다리가 저려가지고 네, 병원을 갔더니 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래서 네, 주사 한 번 맞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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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주일 있다 또 아파서 갔더니 네. 신경성형술을 하라고 그래서 MRI 했는데, 찍고요. 네, MRI 찍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네, 4번, 5번. 네, 그래서 신경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예. 그래도 계속 지금 다리가 저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잠도 못 자고 이제는 엉덩이에서부터 다리가 저리고 발등까지 와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신경 네. 성형술 하신 게 지금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5월 달에 했어요. 그럼 벌써 한 2달 넘으셨구나요? 네네. 효과를 전혀 못 보셨어요? 네, 똑같이 아파요. 그래서 혹시 검사를 재검하셨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또 가서 MRI를 또 찍었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아, 다른데. 예, 예, 예. 네, 그랬더니 예. 거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디스크라고 나오는데 네. 또 다른 데 가면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아, 예, 예. 이러고 그러니까 제 병이 낮에는 잘 걸어 다녀요. 아, 낮에는 잘 다니십니까? 네, 조금씩만 저리고. 네. 근데 새벽에 자고 꼭 3시간 있으면 꼭 깨가지고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조금씩 아프고 이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TV를 켰는데 네. 선생님한테 딱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저랑 똑같아가지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주부예요. 아, 주부세요. 당뇨, 혈압 이런 거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주무시다가, 그러니까 낮에는 정말 잘 다니시는데요. 네. 주무시다가 새벽부터 저려가지고 특히 제일 아침 일어나기가 힘들다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자고 새벽 3시, 4시에 꼭 깨면 엄청 아파서 깨요. 사실 병력이 별로 없는 건강한 47세 여성이 네. 혈관이 심하게 막힐 가능성은 적어요. 네. 그래서 혈관 검사를 아주 스페셜하게 막 혈관 조영술 크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분명히 뭔가 자율신경 증상으로 인한 정맥 부전 증상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냄새가 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런 환자가 저한테 오시면 저는 MRI를 다 가지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MRI가 정말 시술 이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네. 협착만 있는 건지 정말 숨어 있는 신경 줄기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심한 CT나 혈관 조영술은 안 하더라도 메모하세요. 적외선 네네. 체열 검사나 하지 도플러 검사라고 하지 혈관 보시는 초음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서 보셨던 원장님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 둘 중에 한 분한테 가셔서 네. 그냥 혹시 혈관성이 아닌지 한번 적외선 체열 검사와 하지 도플러 초음파 이 두 가지를 해서 혈관인성, 즉 신경인성이 아니고 혈관 기원되는 증상이 혹시 있는지만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이따 강의할 거 잘 보시고 나중에 좀 증상 필요하시면 또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게 네네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설명해 주신 대로 좀 잘 참고하셔서 어떤 쪽이 정확하게 원인인지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드리는데,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한 치료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좀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어떤 경우에 미세 침습, 척추 치료가 효과적이었는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일단은 현미경으로 가겠습니다. 현미경인데 이제 현미경과 내시경의 차이도 있는데 좀 많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뒤로 미루고 현미경 치료하신 77세 여성인데 네. 농사 지으셨고요. 오랜 동안 아프셨고 100m 이상 보행이 안 되시고 여러 가지 침 주사 치료하셨는데 네.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MRI 찍고 주사도 맞고 저한테까지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MRI 다 볼 줄 아시죠? 요 노란색 원 안에 아유, 신경이 내려오다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정도 되면 전신 맞지 안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고 사방에서 완전히 에워싸는 너무 극심한 협착이기 때문에 예, 자 보세요. 현미경으로 전신 마취 안 하고 한 30분이면 해결하거든요. 절개 2cm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는 협착이 어떠세요? 이렇게 MRI가 좋아져야 돼요. 예, 뻥 뚫렸죠. 그러네요. 그래서 걷는 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수술을 처음부터 하시라는 건 아닌데 하다가 안 되면 원인 찾아서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단면도 다시 봅니다. 완전히 막혔죠. 네. 여기서 잘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거 완전히 신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사방에서 에워싸는 협착이 이렇게 후궁으로 들어가 있는 현미경으로 해결이 됐던 케이스입니다. 네, 치료 전과 후의 모습 잘 비교해 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또 다음 사례 만나볼게요. 53세 여성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협착증이라기보다는 이제 디스크 환자죠. 53세 주부시고 좀 무리하시고 막 명절에 쪼그려 앉아 계시다가 좀 무리가 돼서 팍 터졌어요. 네. 그래서 MR 보시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노랗게 뒤로 터져 나와서 신경 하얗게 내려오다가 좀 막혀 있죠. 그러네요. 그래서 5번과 천추 1번의 디스크 협착과 디스크 협착인데 주로 디스크 파열이죠. 협착이 어느 정도는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자 보세요. 수술 전 MRI 다시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터진 게 단면도 보면 이렇게 보이죠. 까맣게. 예, 보이시죠?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사실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예. 까맣게 보이는 것이 자 전후 비교를 해드릴게요. 네. 현미경으로 이렇게 네. 한 게 어떠세요? 없어졌죠. 없어졌네요. 저렇게 현미경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디스크 터진 것을 감압을 하고 현미경으로 제거를 해서 완쾌가 치료가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미세 현미경 감압술 치료 사례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환자분은 허리 디스크 환자신데 이분은 어떻게 치료가 됐을까요? 이분은 그 제가 아마 증권 쪽에 하여튼 오래 하여튼 종일 앉아 계시는 좀 뚱뚱하신 45세 좀 젊으시죠. 못 견디세요. 네. 그래서 5년 전부터 뭐 도수 치료 이것저것 신경 성형도 이분도 하셨고 뭐 시술 다 하셨는데 참기가 힘드십니다. 보면 이게 노란색 원 안에 디스크도 나와 있지만 협착이 동반돼 있는 경우죠. 이 정도 되면 환자가 이제 운동도 안 되고 앉아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보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5세 남성 수술 요즘에 잘 안 하죠. 안 합니다. 그쵸. 하지만 이 환자는 수술이긴 수술이지만 피부 절개는 2cm 했지만 예, 환자가 생활이 안 되니까 현미경 감압술을 통해서 전신 마취 안 하고 어떠세요? 좀 다르죠? 그러네요. 예. 이게 MRI가 달라져야 됩니다. 길이 뻥 뚫린 예, 모습을 뚫렸죠. 확인할 그래서, 수가 있습니다. 확인했고 예. 살 많이 빼시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체크하고 계시는 환자입니다. 좋습니다. 미세 현미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허리 디스크 환자분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사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1세 남성분이시고 운전하셨으면 허리가 좀 안 좋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대형 트럭 운전하시다가 이제 진동이 되죠. 진동이 되다가 계속 무리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은 허리는 안 아프세요. 몸도 좋으신데 갑자기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서 오셨고 저 좀 깊어요. 덩치도 크시니까 좀 깊은 지역에는 우리가 내시경으로 가거든요. 네. 내시경으로 이제 디스크 파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이제 여기 좀 자 보세요. 파열된 디스크가 요 노란 점선 안에 보이세요, 시청자 네, 여러분? 많이 나와요. 예. 삼각형. 보이시죠? 삼각형 안에 여기요. 네. 여기죠. 네. 이것을 이렇게 내시경으로 풀어서 완전히 이제 신경이 보이죠. 이렇게 전후 내시경 전후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한번 내시경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펑 터지면
이 화면은 내시경으로 본 사진입니다. 지금 저렇게 디스크에 압박된 신경 줄기가 보이고 돌출된 디스크는 빨갛게 보이죠. 요게 디스크예요. 원래 요것은- 없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요게 살색이 이제 신경이죠. 다시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였던 요게 신경이고 요게 디스크 덩어리예요. 이게 아까 MRI상에서 터져 나왔던 거죠. 네. 그것을 내시경으로 뽑아내니까 감압이 돼서 신경이 잘 풀렸던 네.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네요. 예. 이분이 전에는 이제 이게 적외선 체열 검사거든요. 전에 다리가 이렇게 파랗게 보였다가 지금 노랗게 완전히 회복이 잘 돼서 뭐 예전에 큰 수술도 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디스크 터진 것을 뽑아냈던 네. 좋은 사례입니다. 자, 치료가 잘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검사까지 해보면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어요. 이동훈 원장님과 함께 했고, 다양한 척추 치료법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미세 현미경 그리고 척추 내시경 치료 알아봤거든요.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치료는 의사한테 맡기면 됩니다. 하지만 그 치료 이후의 관리가 중요한데요. 과도하게 몸을 쓰고 운동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치료 이후에는 꼭 이제 안정하셔야 되고 당연히 수술보다는 비수술이 우선입니다. 수술을 꼭 필요한 경우에 아까 마비 상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꼭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단 3%입니다. 그다음에 정밀 검사를 반드시 바탕으로 해서 신경이냐 혈관이냐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고령 환자들, 만성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수술부터 비수술까지 하는 선생님을 만나길 권하고 그리고 두세 분 더 만나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저한테 안 해도 되고요. 한 분한테만 너무 이렇게 의견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병원을 쇼핑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 분 이상은 얘기를 듣고 다학제적으로 여러 센터에서 재활까지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하시기를 권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동엽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